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수화기를 들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단 한마디를 건넸다. 나 지금 가고 있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어떤 위협도 없었다. 오직 그 한 문장뿐이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다. 같은 번호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워진 위치를 알려왔다. 그리고 또 끊겼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수십 년 전의 일본이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전화기는 하나둘씩 일반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새로운 기계가 처음 집안에 자리를 잡을 때 사람들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언제든 내 공간 안으로 침입해 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편리함인 동시에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선 불안이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메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어떤 버전에서는 버려진 서양 인형의 이름이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그냥 이유 모를 낯선 목소리다. 메리 씨의 전화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이름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조차 확인된 기록이 없다.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밤, 전화기가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면 목소리가 말한다. 나 지금 쓰레기통 앞에 있어?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온다.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나 지금 당신 건물 앞이야.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다. 흥분도 없고 위협도 없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그 이유 없는 침착함이 더 이상했다. 세 번째 전화.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어. 네 번째 전화. 지금 복도야. 목소리가 단계적으로 가까워질 때 이야기 속 인물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를 어느새 혼자 상상하고 있다. 마지막 전화가 온다. 지금 문 앞이야. 그게 전부다. 이야기는 여기서 결말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버전에서는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도시 전설은 이렇게 작동한다. 완전한 설명을 주지 않는다. 결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상상이다. 이야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여백에 집어넣은 것이 무섭다. 도시 전설을 연구하는 민속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기를 대략 1970년대 이후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처음 시작됐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구전으로만 이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조차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하나 있다. 목소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만 알릴 뿐, 왜 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도착을 예고하되 목적을 숨기는 이 단순한 패턴이 수십 년간 이야기를 살아있게 만든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있다. 메리라는 이름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 서양식 이름이 일본의 도시 전설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시대의 문화적 지형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있다. 전후 일본 사회에 서양 문화가 물밀듯 들어오던 그 시절, 낯선 이름은 이미 낯선 타자를 상징했고 그 이름 하나가 불안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전화기술이 가져온 불안의 투영이다. 전화기가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갑자기 연결되는 경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감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괴담은 그 집단적인 불안이 이야기의 언어로 굳어진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가설만으로는 왜 하필 가까워지는 위치 고지라는 특수한 구조가 선택됐는지, 또 왜 메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설은 일본 전통 민담의 계보를 잇는다는 해석이다. 버려지거나 잊혀진 존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민담과 괴담에서 오래된 원형 서사로 꼽히기도 한다. 메리 씨의 전화가 버려진 인형과 연결되는 버전들은
그 계보에 자연스럽게 걸터앉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시각 역시 전화라는 근대적 매체와 전통적 귀환 서사가 어떻게, 언제 결합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눈길을 끄는 해석은 결린 결말의 심리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 이야기가 수십 년을 버텨온 이유는 결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완결된 이야기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열린 채로 끝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계속 완성된다. 다만 이것이 이야기를 처음 만든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구전 과정에서 결말이 자연스럽게 탈락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메리 씨의 전화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가설도 이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더 오래 살아남는다. 오늘 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